네, 반갑습니다. 도강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미적분 개념 3차 시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의 n제곱골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은 공비 R에 대해서 수렴한다.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증명이 쉽지가 않고 교과서를 열심히 판 학생들은 이것을 아마 해낼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고민해 보시고 강의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그러면 풀이를 하기 앞서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수렴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외의 부분은 다 발산이 될 건데요. 번호를 매겨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R이 1보다 클 때 발산하느냐. 실제로 R의 n제곱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증명을 해보면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어떤 h라는 양수가 있어서 R을 1 플러스 h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h는 상수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R의 n제곱이라는 것은 1 플러스 h의 n제곱인데 이 녀석은 같거나 크기를 베르누이 부등식, 베르누이 인리퀄리티에 의하면 n이 앞으로 빠진 형태로 1 플러스 nh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제가 증명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보다 더 작은 이제 부등식을 나타내면 nh보다 또 같거나 작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2-9번 알파 곱하기 무한대꼴 잠깐 보시면 이 형태 있죠. 9번요. 극한이 이제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은 무한대로 간다라는 알파 곱하기 무한대꼴에 의하면 결국은 이 상황에서 h라는 것이 상수로서 알파에 해당되는 것이고 n은 당연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nh가 무한대로 가게 됨으로써 다시 2-8번 발산 비교, 즉 한 번 더 보시면 8번의 발산 비교 보이시죠? an, bn의 순서에 따라서 아랫부분이 무한대로 가면 위부분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8번에 의해서 결국은 nh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결론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 번 더 써보면 결국은 1 플러스 h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됨으로써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자, 2번입니다. R이 1일 때는 당연하죠. R의 n제곱은 1의 n제곱이고 얘는 1인 상수 수열로 자동 1로 수렴을 합니다. 따라서 1에서 수렴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입니다. 그래서 얘는 R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합니다. 물론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지만 조금 더 엄격하게 증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R이 0일 때 R의 n제곱은 0의 n제곱으로서 0인 상수수열로 자동 0으로 수렴을 하겠으니 R이 0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R이 0이 아닐 때는 0하고 R이 1보다 작은 사이인 경우에는 일단 그리고 또 R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경우로 이렇게 두 케이스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분의 1이라는 것은 당연히 1보다 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위에서 방금 했던 3-1번에 의하면 R분의 1의 n제곱은 당연 무한대로 발산을 합니다. 방금 증명했었고 근데 이 녀석은 지수법칙에 따르면 R의 n제곱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2-10번 무한대분의 알파콜 한번 보고 가면 요 기억하시죠? 증명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상수고 혹은 양수고 분모가 무한으로 가면 무한대분의 알파콜은 0이다 라는 거. 그래서 그 상황으로 지금 알파는 1이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똑같이 써보면 R의 n제곱은 R의 n제곱분의 1분의 1로 보게 되면 이 분모의 형태가 무한대로 가는 형태라서 결국 2-10번에 의해서 R의 n제곱은 0으로 간다. 이렇게 증명이 맞춰집니다. 자,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호를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방금 위에서 했던 방식대로 같은 이유를 사용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R의 n제곱은 0으로 갑니다. 일단 자, 그런데 얘를 이제 파란색 스타라고 하고 자연수 지수 법칙을 사용을 할 텐데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R의 n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곱하게 되면요 결국 마이너스 R의 n제곱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형태에서 똑같이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해버리면 우변은 마이너스 1의 2n제곱이 되기 때문에 짝수승으로서 1이 되고 반드시 R의 n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범위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같거나 크다로 잡히기 때문에 똑같이 마이너스 R의 n제곱을 양수로서 곱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딱 떨어지겠죠. 근데 중간에 있는 녀석은 방금 위에서 우리 했다시피 그쵸? R의 n제곱이잖아요, 얘가. 따라서 그 양 끝에서 조임 정리를 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즉 마이너스 R의 n제곱은 방금 파란색 스타에 의하면 0이라고 했고 왼쪽에 있는 녀석도 상수에 대한 수렴성이죠. 즉 2-1의 스칼라 곱에 의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0, 즉 0으로 수렴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R의 n제곱은 2-7 조임 정리에 의해서 0으로 수렴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케이스든 관계없이 R이 0이 아닐 때는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반드시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건 이제 제가 증명을 한 것이고 교과서 방식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면 교과서는 절대값을 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R이 1 사이에 있을 때 0이 아닐 때 절대값 R분의 1은 분명히 1보다 크게 되고 역시나 3-1 같은 이유로부터 이 녀석의 n승은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지수법칙 사용하고 절대값을 안으로 넣어주시면 R의 n제곱 절대값 분의 1이 무한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2-10의 무한대분의 알파꼴에 의해 가지고 역시나 같은 이유로 R의 n제곱의 절대값은 0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R의 n제곱은 이 절대값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단것 사이에 반드시 R의 n제곱이 있고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절대값 취한 형태로서 0으로 왼쪽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센터의 녀석은 조임 정리에 의해서 0으로 수렴하고 그렇게 증명을 한다는 것은 교과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바로 생각하기에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증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R이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러면 R의 n제곱은 당연히 발산을 할 것인데요. 증명을 굳이 해보자면 기류법으로 만약에 R의 n제곱이 어떤 수 알파로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 1-7 우리 부분수열 정리 기억하실 겁니다. 부분수열 정리는 여기도 써놨지만 어떤 수렴값으로 수렴하면 모두 부분수열이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수열 정리해 가지고 저는 짝수 부분수열을 들고 올 겁니다. 그러면 짝수항들 다 들고 와도 당연히 알파로 수렴할 텐데 실제로 R의 2n승은 마이너스 1의 2n승이 되어서 1로서 상수수열로 1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 극한의 유일성 때문에 알파랑 1은 같은 녀석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또 부분수열 정리를 한 번 더 적용을 해버리면 홀수 번째 항, 즉 R의 2n-1승 역시도 같은 값인 알파로 수렴을 해야 될 텐데요. 즉 1로 수렴해야 될 텐데 R의 2n-1승은 홀수로서 마이너스 1로 상수수열로 자동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해버리죠. 그 말인즉슨 결국은 또한 극한값의 유일성으로부터 1과 마이너스 1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모순이죠. 따라서 수렴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입니다. 당연히 R의 n제곱은 진동 발산을 하겠죠.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류법 사용해서 역시나 R의 n제곱이 알파 유한 확정값인 어떤 무한대가 아닌 작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역시나 1-7 부분수열 정리에 의하면 짝수 번째 항 부분수열은 역시나 같은 값인 알파로 수렴할 텐데 R의 2n승이라는 것은 R의 제곱의 n승이고 R의 제곱이라는 것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R의 제곱은 1보다 크죠. 따라서 아까 우리 3-1번에 의하면 1보다 큰 등비수열은 반드시 무한으로 수렴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알파랑 무한대가 같다는 소리죠. 근데 유한 확정값으로서 수렴하기 때문에 무한대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순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1번부터 5번까지에 의해서 등비수열 R의 n제곱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에서 수렴한다. 즉 그림을 따지면 이렇게 이 범위에서 수렴을 하고 실제로 1보다 큰 범위는 동그라미 1번으로서 무한대 발산이고 1인 부분은 1로 수렴을 했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0으로 수렴했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실제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진동 발산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진동 발산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한번 개념을 증명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풀기 전에 우리 아까 빨간색 스타였던 베르누이 부등식 한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수학적 기납법 적용해 볼 것이고, h가 양수 상수일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 플러스 h의 n제곱은 n이 h 앞에 뚝 떨어지는 형태로 1 플러스 nh보다 정말 같거나 큰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해 보면 첫 번째 스텝에서 n이 1일 때 n에다 1 집어넣으면 자동 1 플러스 1h랑 똑같은 것인데, 실제로 이 녀석은 같거나 크다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고, 따라서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형태를 만족을 합니다. 스텝 2입니다. n이 k일 때 성립을 가정하게 되면, 즉 결국 k를 집어넣은 형태가 만족한다라고 기납법 가정을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을 팩트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n자리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고 결국 결론적으로 같거나 작기를 1 플러스 k 플러스 1h가 되도록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지수의 정의를 사용해서 k 플러스 1승은 결국은 1 플러스 h의 k승 곱하기 1 플러스 h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제 여기서 기납법 가정을 탁 사용을 해줍니다. 물론 1 플러스 h가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지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1 플러스 kh를 기납법 가정을 사용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이 녀석을 전개를 해주시면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에 kh제곱이 있죠. 그런데 kh제곱은 분명히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뺀 녀석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같거나 작게 되겠죠. k 플러스 h제곱이 양수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살펴보시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 딱 들어간 형태로서 결국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원 스텝, 투 스텝을 다 만족했기 때문에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 증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르누이 부등식은 성립을 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애시당초 제일 위에서 얘기했던 이거 나중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이 BI를 성립시켰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을 이제 완벽하게 증명을 했고요. 당연히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해보시라고 하면 거의 못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개념을 좀 보시고, 자, 예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전형적인 예제인데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것도 5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분의 4의 n제곱 더하기 6의 n제곱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라. 대충 푸시지 마시고 한번 근거를 사용해서 풀어보시고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멈춰두시고 5, 4, 3, 2, 1. 자, 풀어야 하겠습니다. 정확히 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얘는 비교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발산 비교를. 그래서 5의 n제곱을 분모 분자에 나눠주겠습니다. 역시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형태를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똑같이 5의 n제곱 나눈 다음에 분자를 하나를 빼줄게요. 즉 밑에 녀석 그대로 두고 위에 있는 녀석의 5분의 4의 n제곱을 날려버리면 분명히 양수이기 때문에 같거나 작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분모가 5분의 3의 n제곱 부분을 날려버리면 어떻겠어요? 분모가 더 커지겠죠. 더 커지면 더 작아지죠. 전체적으로는. 그걸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1분의 5분의 6 n제곱으로 비교를 해주면 역시나 같거나 작기를 5분의 6의 n제곱이 될 것인데, 알다시피 5분의 6은 1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3-1번에 의하면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해서 발산으로 결론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분의 6이 1보다 크고 3-1에 의해서 발산 비교에 의해 가지고 5분의 6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2-8 발산 비교에 의해서 이 기본 형태는, 원래 형태는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5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분의 4의 n제곱 플러스 6의 n제곱은 수렴 발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발산으로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등비수열의 극한을 개념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